예,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급 변화에 등락이 나타나면서 전일 코스피가 1% 넘게 급등 2,720선을 회복해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미증시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세를 보인 영향에 국내는 장 초반 삼성전자의 하락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상승 흐름이 연장되었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시 30분을 전후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급반전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 반전 후에 장중 3% 넘게 급등했었고 SK 하이닉스는 상승분을 대폭 반납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 공급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러한 흐름에 촉매로 작용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되지만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전일에는 여러 호재들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AI 모멘텀의 전력 설비주 그리고 반도체주 강세가 나타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2조 원 규모의 SMR 수주 소식 그리고 수출 모멘텀이 부각된 음식료 관련주들의 상승세 연장 등 여러 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된 점은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코스닥은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미디어와 엔터주들의 동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와 영국 증시가 이제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ECB 정책위원들의 6월 인하 가능성 시사 발언에 연준보다 이른 정책 전환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했고 중국 증시는 1월에서 4월 기업 이익이 4.3% 증가해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증시와 영국 증시 휴장으로 모멘텀이 조금 제한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증시도 국내의 업종별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밸류업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도 현재까지 좀 유효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에 금일도 외국인의 선물 수급 흐름에 지수 흐름이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 있는 미 PCE와 베이지북이 이번 주 주요한 이벤트인 가운데 발표까지 등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식 시황 관련된 자료입니다. 예,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분야 해외 기업에 대해서 다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에 두 번째 위대한 도약이라는 자료 제목으로 해서 우주항공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자료는 해외 기업을 다룬 자료인데요. 해외 기업을 보기 위해서 글로벌 우주항공 분야 밸류체인 4대 분야를 각각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대기업들로 구성을 해봤고요. 올드 스페이스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쪽은 뉴 스페이스 시대의 투자 전략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 탐사 및 여행 분야입니다. 몇몇 기업들, 이제 우주 여행과 관련된 기업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수익 창출이 본격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다가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것과도 거리가 좀 먼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금리 하락 국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분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장 선호하는 분야인데요. 위성 제작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위성 제작 분야를 확장해서 본다면 우주선 그리고 항공기의 기체, 장비, 부품 등을 제작하는 분야로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이제 선호하는 기업을 요약해서 보면 트랜스타임이라는 그룹, 헤이코라는 기업,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이렇게 세 개를 특히 주목하고 미국 외의 기업 중에서 미국 증시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기업으로는
텔레스 같은 기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차 선호 분야에서는 이리디움 같은 기업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위성 활용 분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선호하고 있고요. 비상장 기업이지만 저희가 단연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주항공 산업의 선두에서 산업의 영역을 재정의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로켓 발사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위성 통신 사업자로 확장을 했고요. 지금은 위성 인터넷 부품 판매 계획도 공개하고 있고 또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하는 통신 서비스인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서비스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우주 탐사 및 우주 여행 분야까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주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기업임이 명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자료이고요. 우선은 현대글로비스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성준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기존 대비 4.3% 소폭 상향합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기존과 동일한 바이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주된 목표 주가 변경 요인은 PCT 시선, 그러니까 자동차 운반선을 말하는데요. 자동차 운반선의 손익 전망 개선을 반영을 해서 2024년 및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6%, 4.4% 소폭 상향 조정을 했고 할인율의 하락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은 30.4%로 판단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하나씩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동차 운반선 중심의 해운 사업 수익성 개선인데요. 지난해에 그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 사업의 손익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피어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유는 현대차 그룹 한국 공장 수출 차량에 대한 수송 계약이 3년 전에 맺어진 계약이라서 수익성이 현재의 원가에서 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이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운임의 긴급 조정 조치를 현대차 그룹과 협상을 진행했었고 그 영향으로 이익이 상당히 적었던 수준에서 올해는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손익 개선은 올해 말 기점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3년간의 계약이 이번 올해 말에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정도의 운임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운임 계약이 갱신이 될 경우에 2025년에 해운업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85% 증가한 7,500억에 이를 거로 보여지고요. 이건 이제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이 회사의 사업 영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류, 그리고 해운, 그리고 유통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해운업의 영업이익이 가장 좀 부진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 절반 또는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작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2년간의 운임 정상화 과정을 거쳐서 특히 이제 올해 말 내년 사이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영업이익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세 개 부문 중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사업부로 바뀔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 첨언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판매가 매우 부진하다 보니까 기존의 중국 공장들이 중국 내수 판매에 대응하는 공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수출하는 역할을 이제 중국 공장에게 부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수출 물량 증가도 역시 이제 자동차 운반선 수익에 기여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CKD 관련된 부분인데요. CKD는 이제 부품 상태에서 그 부품을 여러 개를 모아서 패키징해서 해외 공장으로 보내는 그런 유통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이제 CKD 형태의 부품을 납품받는 공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 6에 나와 있는 이 리스트에 되어 있는 이런 공장들이 그 납품 대상 공장들이 되겠고요. 지난해 말에 HMG ICS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소규모 스마트 팩토리고요. 올해 말에 되면은 HMG MA 요거는 미국 서베나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요런 캐파들이 추가로 가세를 하면서 러시아 공장의 매각 중단과 매각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캐파가 다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CKD 쪽에서의
매출 증가, 수요 증가가 이제 이익 증가에 장기적으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주주환원 정책을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현대글로비스는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는 뭐 현대차나 기아 등에 비해서 주목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대글로비스의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 증액 5에서 50% 상당히 좀 넓은 범위로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 쪽에 재량이 좀 많이 주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업을 중심으로 2025년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 증가의 바탕이 되는 선박 투자가 이제 피크아웃을 하면서 배당 여력이 증가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익 전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2분기 현대글로비스 영업이익 4,199억 원 나올 거로 예상을 해서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지만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2024년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 중간 정도 해당되는 1.6조 원 정도로 시장의 기대와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수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하는 시점은 2025년이고요. 1.9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와서 1년 대비 20% 영업이익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 대부분은 PCT 사업 쪽에서의 본격적인 이익 증가에 맞춰서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본느 관련된 자료이고요.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스물캡 한지훈입니다. 본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느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08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던 가장 큰 이유는 23년도 하반기에 발생했던 선적 이슈 그리고 물류 비용 상승 등의 성장 방해 요소를 모두 해결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반영한 본느의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25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우선 ODM 업체 입장에서는 인디 브랜드 화장품 시장은 기존 업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진입하는 브랜드를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본느의 핵심 고객사로 보고 있는 픽시, 레어뷰티 그리고 캔도의 팬티 스킨과 팬티 뷰티 같은 브랜드처럼 영세 브랜드가 소위 대박을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본느가 확보하고 있는 지금 신규 브랜드는 60개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베리굴라이트 그리고 리사 엘드리치 같은 브랜드들은 2분기를 지나면서 향후 핵심 고객사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규 고객들의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신규 브랜드의 약진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견인할 요인 중 하나로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팬티 뷰티가 최근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리보일 제품인데 본느가 납품하는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좀 아쉽지만 이게 브랜드의 제품 하나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보통은 브랜드가 취급하는 전체 제품으로 퍼져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인기 상승에 따른 낙수 효과로 본느 같은 경우에도 제품 발주량이 증가할 공산이 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느의 3분기 수주와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끌 핵심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적과 멀티플 리레이팅이 동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최근 오버행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이 오버행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월 28일 상장되는 12 전환 물량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공시가 필요한 수준의 오버행은 모두 해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수급적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악재 해소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관련해서 추정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44억을 추정한 근거는 공격적인 추정은 아닙니다. 일단 위에서 보시듯이 4월달 화장품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에서만 볼 수 있듯이 지금 미국향으로 나가고 있는 화장품이
업황이 굉장히 호조세에 접어들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본느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추정을 해본다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259억과 44억 원 추정하는 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3분기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브랜드나 팬티 뷰티가 올라오는 것들은 크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매우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으로 분기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분기 대비 좀 빠진다라고 봤던 이유가 일단 4분기는 올해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4분기를 낮게 봤던 거고요. 매출액은 분기별로 계속 올라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매출액 1,02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69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